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뮤식입니다. 나스닥은 0.71% 상승, 그리고 S&P 500은 0.41% 상승한 등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는 1.05% 하락하는 등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바이앤홀드를 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여기 저평가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매수를 할게 지금은 그냥 홀딩을 하고 있고, 테슬라 외적으로 제가 멤버십 분들께는 따로 리서치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린 것과 같이 어제를 시작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일은 무려 14% 폭등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데칼코마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싱크로율을 왼쪽과 오른쪽이 보여주면서 모든 하락이 끝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강력한 지지선을 여기 49달러를 형성하면서 14%치 처음으로 어제 반등을 이렇게 했는데, 분석에 기반된 투자 결과가 잘 나와줘서 기분이 좋고요. 가장 먼저 테슬라 매크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또 보일과 같이 천연가스 섹터를 좋게 보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는 약 1% 정도 빠지면서 342달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게 있는 이슈는 6월 12일 예정되어 있는 로보택시가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매크로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테슬라를 200달러대인 저평가할 때부터 계속 투자를 연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테슬라가 340달러까지 올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공유드렸듯이 콜옵션은 여기 350달러대에 견고하게 잡혀 있어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와중에 330달러와 340달러대에 풋옵션이 잡혀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은 반대로 지선 역할을 해주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330달러 근처까지 하락했을 때 풋옵션이 지지선 역할을 해줌에 따라서 주가가 340달러 위까지 회복해준 것이고, 이 내용은 제 라이브를 어제 들으셨다면 바로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테슬라가 갈 수 있는가입니다. 보시다시피 350달러에 굉장히 많은 콜옵션들이 잡혀 있어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끔 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이 천장이 열리는가인데요. 예상하셨듯이 6월 12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런칭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냐 마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로보택시 런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요, 370달러를 찍게 되면은 제법 빠르게 주가가 375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만, 만약 런칭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여기 330까지 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의 주가가 저평가할 때는 한창 제가 편안하게 매수를 외칠 수 있었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부터 해서 적정 주가, 테슬라 대응 내역, 완전한 저평가, 테슬라 지금인가, 회복은 시작되었다 등과 같이 대응하기에 충분한 안전마진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정말 로보택시라는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모 아니면 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테슬라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로보택시를 테스트했을 정도로 기술력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을 얼마나 만족시켜주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응 관점에서 상황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테슬라 상으로 매집할 때 매번 참고하는 지표로 저희 멤버십분들께는 지속적으로 리서치 자료의 일부로서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테슬라의 경우는 모멘텀과 힘이 가장 약했을 때 매수를 해왔고, 가장 약했을 때 매수한 테슬라는 수익이 안 난 적이 없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지표입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가 한때 480달러였을 때인 12월 18일 준비하자는 글에서 보시면은 그때 당시 테슬라가 위치했던 구간은 바로 가장 강함으로 단기적인 고점을 갱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매수를 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로 그냥 대기하고 기다리고 오히려 매우 약함이 올 때 출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370달러에서 340달러대로 다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약함 쪽으로 내려왔고요. 이제는 가장 약함으로 가냐 마냐를 앞두고 있는데, 로보택시의 런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테슬라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강함에서 가장 강함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가장 약한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다시 테슬라의 주식을 늘릴 수 있는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수량이 별로 없고 주가가 지금에서 올라가 버렸을 때 큰 포모가 올 것이라고 스스로가 판단한다면은 약함일 때 한 번, 그리고 가장 약함일 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추가로 대응을 한다면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받게 되는 포모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테슬라 상으로 대응을 해왔고 지금 대응을 했을 때 과거 대응한 평단가가 훼손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그냥 가장 약함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당 지표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일 업데이트 드리는 지표인 만큼 혹이라도 꾸준히 트래킹을 하면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신사학개미의 텔레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를 보겠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하는 지표는 달러와 국채금리의 흐름이며 달러와 국채금리는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어제 발표된 지표들에 있어서 눈에 띈 것은 바로 애틀란타 Fed GDP Now의 결과인데요. 25년 1분기의 경우는 2% 정도의 성장률이었다면 25년 2분기의 경우는 4.6%가 될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관세 영향이 5월달에 시작으로 잡히는 만큼 25년 2분기를 기준으로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4.6%의 성장률은 제법 강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10년 국채금리는 계속 상방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10년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는지 아닌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흐름에 반대되도록 10년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달러는 반대로 상승하는 흐름이 증시에 가장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어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준 섹터는 에너지 섹터에서도 바로 천연가스였습니다. 천연가스는 무려 8.15% 상승을 했고요. 사실 천연가스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미리 저희 멤버십 분들께 5월 24일, 5월 31일, 그리고 6월 2일 프리장에서 트레이딩 얼러트를 남겨드리는 등 천연가스의 폭등 가능성을 분석드리고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보일은 어제 무려 14.60%가 올라가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장기적인 투자 근거와 단기적인 투자 근거 모두를 분석드리면서 제가 투자에 실제로 임했습니다만 제가 타이밍 좋게 포지션을 바닥에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천연가스의 수요는 여름이 얼마나 평소보다 더 더운지 덥지 않은지에 따라 좌우가 되는데 우선 올해 미국의 6월달은 보시다시피 평소보다 더 더울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도 더워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평소보다 더 더워질 것이라고 예측이 잡힌 상태에서 기관들이 천연가스를 상으로 담은 포지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을 갱신하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고 보일을 차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49.09달러는 강한 바닥임을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일 뿐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천연가스와 같은 높은 변동성의 주식을 투자하지 않으며 2배 레버리지는 더더욱 손을 대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잡아서 투자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의 미래는 정말 밝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요소인 천연가스는 그러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감사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로 되며 그 전력을 손쉽게 충당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즉 AI로 인해서 앞으로 천연가스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LNG입니다. LNG는 액화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케터로서 전 세계를 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원이 바로 LNG입니다. EIA의 자료에 의하면 2028년까지 미국은 LNG의 수출 캐패시티를 2028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포트 캐패시티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LNG에 대한 수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예로 일본의 큐슈 일렉트릭의 경우는 미국의 에너지 트랜스퍼 기업으로부터 20년어치 LNG를 수주하기로 약속하는 등 지금 전 세계에서 LNG를 수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기 익스포트 캐패시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너지 트랜스퍼는 제가 이미 4년 가까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저에게 약 12% 정도의 연 배당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사실 아까 보신 자료는 그냥 제 리서치의 일부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을 상으로 리서치를 공유하고 그것에 맞게 투자를 하는 만큼 단기적인 추세와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날씨까지 포함해서 모든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고요. 특히나 레버리지라는 것을 고려해서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였는데 투자하자마자 한 예시로 보일의 경우는 14%가 넘게 올라주는 등 좋은 스타트를 끊어서 저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보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다른 천연가스 관련주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3,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으로 보일이나 천연가스를 투자하는 것은 비추드립니다. 일단 해당 기업은 2배 레버리지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전달드린 몇 분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천연가스의 공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 천연가스의 현재 수요와 공급 상태는 어떠한지부터 제가 매번 트래킹하고 있는 날씨에 대해서도 공부가 안 되어 있을 것이고 LNG를 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제 정세라던가 기관들이 매수하기 시작한 천연가스의 비중 등 충분한 숙제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수를 한다고 해도 올라가면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 또 레버리지이고요. 높은 변동성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것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것이 또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므로 보일의 경우는 숙제가 안 되었다면 비추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